네, 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에서 이주기 들어가기 위해서 침봉하는 동영상을 남겼고, 그리고 침봉한 이후에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는데요. 이쪽 칸이 3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쪽 칸이 3일 전에 침봉을 했고, 지금 좀 발생이 되는 거를 관찰하러 왔다가 동영상을 남깁니다. 먼저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3일 전에 침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안에 물을 먹어서 무게가 이제 원래 휴식기 때는 말려서 좀 가벼웠었는데 지금 무게가 좀 나가는 상태고요. 지금 3일 정도 되면 이제 발생이 돼야 되는데, 발생된 거를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섯이 처음 발생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이게 발생이 안 돼 버리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발생이 돼야 잘 키우고 어떻게 하는 것도 노력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요 배지입니다. 요 배지 같은 경우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이게 귀엽게 새로 이제 아주 조그맣게 싹이, 우리 이거 버섯 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눈처럼 생겼죠. 가운데 약간 진한 갈색, 그리고 흰색. 이게 나중에 커지면 요 갈색 부위가 이제 갓으로 되는 거고, 이제 흰색이 이제 기둥이 되는 거죠. 뒤에도 이제 막 나오는 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배지는 지금 이제 이 배지 같은 경우가 좀 일찍 나오는 거고, 지금 대체적으로 아직 발생이 안 된 걸로 봐서 이렇게 배지마다 발생되는 그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또 보시면 또 초점을 맞춰보면 여기 또 이상 발생된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에 그 휴식기 때 이제 말리잖아요. 말리는데 그때는 이제 휴식을 하고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 좀 종균의 세력이 남아있는 배지들이 그 마른 와중에 살짝 발생이 돼요. 발생이 되지만 너무 말라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지금 약간 색깔도 약간 초록색 비슷하게 연초록을 띠는 걸 봐서 지금 곰팡이한테 장악이 당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이런 거는 휴식기 때 보여요. 그래서 떼보면 이렇게 보시면 흰색 균사도 없고, 발생되다가 이미 곰팡이한테 먹어가지고 버섯의 그런 색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그냥 어차피 휴식기 때 나오다가 죽어있는 애들이라 큰 무리는 없고,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예쁜 버섯 색깔로 발생되는 애가 새로 이렇게 발생된 애들이고, 아까 같은 경우는 휴식기 때 죽은 버섯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떼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발생된 애가 있네요. 얘는 조금 발생이 좀 된지 좀 크게 자라고 있어요. 토실토실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이번 배지도 1주기 때도 잘 나왔지만 2주기 때도 좋은 버섯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버섯도 이렇게 초기에 발생될 때 이렇게 동그랗고 통통하게 나와야 나중에 클 때도 토실토실하게 상급 버섯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휴식기 때 나오다가 죽은 버섯도 있고 새로 나오고 있는 버섯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이것도 보면 새로 나온 버섯이에요. 하얗게 버섯 색깔도 있고 위에 갓 색깔도 있고, 죽은 버섯은 또 제거를 제거하면 이렇게 나무 색깔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도 또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쪽 줄이 제일 먼저 침봉을 했던 줄인데, 보다시피 발생이 순차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발생이 되면 지금 날씨가 좀 덥긴 한데 잘 키워가지고 한 2-3일 후에, 한 3일 후에는 초기에 수확하는 애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에 그 3일 동안
솎아줘야겠죠. 예. 솎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솎아주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애들이 이제 막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막 나올 거예요. 그 막 나오면 아마 내일쯤 우후죽순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배지 하나당 한 8개에서 10개만 남기고 이렇게 솎아주죠. 솎아줘야 됩니다. 많이 나오면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도 동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생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지난번에 침봉 할 때 설명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버섯이 발생되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물론 배지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이 발생이 될 때 이제 공부를 해보면 자극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참나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참나무인데, 참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자연의 산속에 있는데, 이 참나무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죽어 있어야 됩니다. 뭐 나이를 먹어서 죽었든 뭐 병에 걸려서 죽었든 죽은 참나무가 산에 있겠죠. 그러면 멀리서 버섯 포자가 날라와서 이쪽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고 죽은 참나무이기 때문에 그 틈새나 그런 쪽으로 안으로 파고들게 돼요. 파고들면서 그 안에서 하얗게 균사체를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참나무를 영양분 삼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침투해서 그 버섯 포자가 안에 균사체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통나무 속에서 양분을 먹으면서 버섯균은 균사체의 모습으로 하얗게 통나무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균의 이제 인생이고, 그러다가 이제 얘가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생식을 해야 되죠. 우리 동물들도 발전기가 되면 교미를 하려고 하듯이, 얘도 이제 어떤 특정한 자극이 오면 자손 증식을 하기 위해서 버섯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극이 어디서는 이제 그 버섯이 안에 있는 균사체가 좀 위기를 느낄 때 자극을 받고 자손을 증식하려고 버섯을 만든다라고도 하는데, 우선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일단 그 수분 자극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실제로도 자연상태에서도 자연산 표고버섯이 있겠죠. 그 죽은 통나무에서 자라는 그 표고버섯도 자극을 보통 이제 장마철에 자극을 받아요. 여름에 장마철에 비를 흠뻑 맞으면 그 안에 균사체가, 죽은 참나무 안에 있던 균사체가 잘 성장하고 있다가 그 비를 며칠 동안 맞게 되면 그 물이 안으로 침투되겠죠. 그렇게 빗물이 참나무 속으로 깊이 침투되면 그 안에 있던 균사체가 자극을 받아서 비가 그칠 때 버섯을 만들어서 자손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침봉할 때 이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침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 안에 하우스는 비가 와도 안 묻는 곳인데 그 장마철에 자극을 어떻게 줘야 되냐, 그래서 침봉기로 안에다가, 여기 구멍도 있죠. 제가 다 작업을 하느라고 침봉기로 쑤셨던 자국입니다. 이렇게 침을 넣어서 안에다가 물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주면 자연 상태에서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의 그 장마비를 맞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봉이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에서 장마비의 역할을 한다.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다 침봉을 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마치 장마를 맞은 참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던 균사체들이 이렇게 자손을 증식하기 위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에 대한 원리가 그렇게 자연계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버섯이 발생하는 영상을 남겼고, 자연 상태에서 또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도 한번 영상을 남겼습니다. 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저는 솎아내는 거를 할 때 또 솎는 거를 한번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감기가 낫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구독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